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모두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용하지 않은 집이 없잖아요. 저희 집 역시 바람잘 날 없이 시끄러웠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억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 먹을 것을 두고 싸웠던 게 첫 번째 기억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늘 굶주림에 시달렸고 또래와 보육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저를 이 보육원에 맡기신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랐고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리란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입양 가는 친구들을 부럽게 쳐다보곤 했죠. 이름도 없이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 이곳에 맡겨진 저는 이름도 보육원 선생님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아라야, 너도 이제 독립을 할 때가 왔구나. 네. 넌 생활력이 강하니까 여기서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잊지 말고 안부 전해주렴.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언제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성인이 된 저는 독립을 해야 했고 간신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저는 정말 맨몸으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은 대학가에 있는 카페였어요.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저는 다행히도 카페에 한 번에 취업이 됐고 카페 공간이 크지 않아서 매장에서 차를 마시는 손님보다 포장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에서만 일을 하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봉천동으로 가신다고요? 네, 내비에 집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도 만났지만 제가 여자임을 밝혀두자 여자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거의 술에 취한 손님들이라 차가 출발하면 잠들기 일쑤였고 그래서 전 조용히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운전을 하면 잡생각도 줄고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운전을 좋아하거든요. 카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커피 내리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운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간혹 말을 거시는 손님들도 계시지만 점잖으신 분이 대부분이라 저도 편하게 운전하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손님을 또 만났습니다. 저 지난주랑 같은 분이시네요. 아, 봉천동 가신 손님이시죠? 네, 기사님 그날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갔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좋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으로 저희 부부는 처음 만났어요. 제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직업엔 귀천이 없다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조금씩 호감이 쌓일수록 남편과 저는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낮에도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려. 오빠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 분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자. 저희는 그렇게 만나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의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저에게 결혼은 다른 세상 얘기였는데
남편의 설득으로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막상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뵈려니 너무 자신이 없는 거 있죠. 부모도 없이 20년 넘게 자라 세상에 믿을 구석이라곤 오직 저 하나인데 가진 것도 없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내세울 게 없는데 이런 저를 좋아하실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에휴, 너가 아리구나. 건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렇게 밖에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라. 많이 춥지?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셨고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리야, 너 식 올리기 불편하면 안 올려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래도 어머님하고 아버님 손님들은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안 그래도 돼. 결혼식은 너희 둘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정말 괜찮아. 그래, 너희 결혼식인데 우리를 왜 신경 써? 건우 너도 최대한 아리가 하자는 대로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은 원룸에서 산다는 거란 시부모님께서 어차피 결혼할 거 그냥 같이 살라고 하셔서 저희는 식을 올리기 전에 살림부터 합쳤어요.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도 했죠. 처음 가져보는 안락함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하면 살림살이는 보통 여자가 준비한다고 하던데 저는 남편이 살고 있던 집에 몸만 들어와 살게 됐어요. 자주 이사할 걸 대비해 최대한 짐을 늘이지 않고 사는 게 저의 생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 사정을 전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걱정과 달리 무탈하게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죠. 아직도 우리 부모님 무서워? 아니, 나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서 좋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좋아해줘서 좋아. 아, 그것 봐.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사실 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부모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데 이런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까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당신 부모님께서 그런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 나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잘할 거야. 나도 정말 고마워. 식을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부모와 형제가 없고 남편도 형제가 없이 외아들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을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대신 정말 소중한 분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육원 원장님과 대리운전, 카페 사장님을 모셨어요. 아리야. 원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 원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고마워. 결혼 정말 축하해. 그리고 신랑 정말 잘생겼더라. 감사해요, 원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원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어머님, 제가 자란 보육원 원장님이세요. 아휴, 저희 아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가 너무 예쁘고 성실하게 잘 컸어요. 구김도 없고요. 아닙니다. 저희 아리 잘 부탁드려요. 원장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찡해져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유, 신부가 울면 어떡해. 이렇게 좋은 날 활짝 웃어야지. 아리야, 왜 기쁜 날 울고 그래? 그래, 아리야. 여기 다 너 축하해 주려고 오신 분들인데 예쁘게 웃어야지.
오늘은 사진도 많이 찍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벌써 울면 안 된다 너. 네, 울지 않을게요. 그래, 이제 이렇게 우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아리야. 이제 내가 네 엄마고 언니야. 그동안 못 부렸던 투정들 다 나한테 부려도 돼. 건우가 속썩이면 바로 나한테 다 얘기해. 엄마가 혼내줄 테니까. 알았지?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래, 우리 딸. 결혼 축하해. 시어머니께서 저를 아끼시는 모습을 본 원장님의 눈도 눈시울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저에게 이런 소중한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보육원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거나 막대하면 결혼이고 뭐고 저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갈 다짐까지 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성품을 보시곤 이런 분들이라면 저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안심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무사히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저는 시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분간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건 시아버지. 당장 학원 등록하고 공부하자고 하신 건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남편까지 나서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당분간 쉬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죠? 태어나서 마음 놓고 편히 쉰다는 게 뭔지 잘 몰랐던 저는 집에서 쉬는 대신 운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요. 아무래도 공부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 엄마와 딸이 함께 운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어떠세요? 아쿠아로빅? 네, 물속에서 선생님의 동작 따라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래요. 아무래도 물속에서 운동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좋잖아요, 어머니. 그럼 우리 아쿠아로빅 같이 해볼래? 재밌을 것 같아. 좋아요, 어머니. 제가 등록할게요. 그래, 그럼 이따 같이 수영복 사러 가자, 아리야. 네, 어머니. 유명한 아이돌 가수 콘서트 티켓팅처럼 치열하게 아쿠아로빅 신청을 마치고 저랑 시어머니는 바로 아쿠아로빅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수영 다니시려고? 네, 맞아요. 우리 딸하고 같이 아쿠아로빅 다니려고 신청했어요. 엄마 너무 좋겠다. 우리 딸은 뭐만 같이 하자고 하면 다 싫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하고 하는 건 다 좋아서요. 그쵸, 엄마? 그럼.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됐어요. 처음 아쿠아로빅을 하러 간 날 다른 회원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모녀지간냐고 많이 물어보셨고 저희는 당연히 엄마와 딸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1시간 동안 물속에서 움직이니 금방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집 근처 샌드위치 맛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꼭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운동 후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리 많이 먹어. 이 집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는 어떻게 알았대? 실은 남편이 알려줬어요.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꼭 오고 싶었거든요. 입에 맞으세요? 그럼 너무 맛있어. 우리 아리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도 먹고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어머님이랑 운동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맛있는 걸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님이라 저는 정말 기뻐요.
그래, 우리 오래오래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자. 네,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는 건강검진이었고 작년엔 분명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소리 없이 시어머니의 몸에 침투한 췌장암은 시어머니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고 손 쓸 틈도 없이 몸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수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찾은 내 가족이고 우리 엄마인데 어머님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리야, 엄마는 괜찮아. 울지 마, 응? 엄마, 놔두고 가지 마, 응? 제발 가지 마. 치료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응?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는 매일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할까봐 낮에 전에 일했던 대학가 카페에서 다시 일하고 퇴근 후엔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점점 말라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시어머니 앞에선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하게 버텨야 어머님도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어머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아리야, 자니? 아직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아니, 오늘은 간이 침대에서 자지 말고 여기 내 옆에 올라와서 같이 자자고. 저는 너무 좋죠. 그런데 어머님 안 불편하시겠어요? 우리 딸이랑 자는데 뭐가 불편해. 이리 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른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리야, 엄마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면 가족의 정이나 따뜻한 가족의 품이 뭔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어떤 건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이때쯤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밥을 드시는 양도 줄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시어머니 역시 느끼는 게 있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건우야, 너 아리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안 돼. 알았지? 당연하죠. 지금도 저 아리한테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최대한 밝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병원에서 시어머님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얼굴은 보고 가셔야죠. 엄마 가지 마. 나랑 건강하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엄마 이렇게 말도 없이 가면 우리는 어떡해? 어?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참았던 슬픔들을 도저히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리야. 참지 말고 울어. 그동안 엄마 앞에서 일부러 밝게 웃은 거 다 알아. 그니까 참지 말고 울어. 여보, 아리랑 건우,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당신 걱정 말고 가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 정말 잘 보살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소. 엄마, 그동안 우리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버지랑 아리 잘 돌볼게. 특히 아리 힘들게 하지 않을게.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이 편안하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누우니 저에게 늘 잘해주셨던 시어머니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당장 냉장고만 열어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이 한가득인데, 그리고 시어머니를 유독 닮은 남편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얼굴 보니까 또 엄마 생각나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당신 매번 나랑 엄마랑 닮았다고 신기해했잖아. 맞아, 그랬지. 유독 시어머니를 많이 닮은 남편은 성격도 얼굴도 정말 판박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나 봐요. 수영장 회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늘 어디든 함께했던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슬퍼하실 거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내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 후론 다시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카페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많이 진정되더라고요. 어머님의 기일이 다가오면 다시 기분이 다운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평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하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당신 기일이라고 아리가 고생 많이 했어. 당신 평소에 좋아했던 소불고기랑 요 앞에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사왔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 알았지? 그러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의 상실감도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늘 어딜 가든 함께 다니시고 외출하실 땐 꼭 손을 잡고 다니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남편도 부모님처럼 늙자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혼자 좋은 곳 가면 영상통화로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시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외박 한 번 안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 제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중엔 시아버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적적하실 텐데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그러자. 안 그래도 당신 설거지하고 있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 정말? 그 어깨가 너무 쓸쓸해 보이셔서 차마 다가가진 못했어.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맞지. 이별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으이그, 이 울보야. 너는 왜 아는 척하냐? 아까 샌드위치 가게 갔다 온다더니 눈이 뻘개져서 왔더구만. 아니, 그 알바생이 왜 요즘엔 혼자 오냐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그랬지. 기억력도 좋다니까. 그렇게 엄마랑 사이좋게 다녔는데 당연히 기억을 하지. 당신도 당신 카페에 그런 손님 오면 계속 기억하게 될걸? 그렇겠다.
그만 울어. 엄마 걱정하신다. 알았어. 아, 그리고 여보, 나 부탁할 거 있는데. 뭐? 나 다시 대리운전 하고 싶어. 위험해서 안 돼. 아니, 밤에 하는 거 말고 낮에 하는 대리운전. 낮에도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이 있어? 낮술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몸이 힘들거나 아픈 사람들이 대리운전사를 찾더라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카페는? 난 그렇게 안에서 하는 일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 차는 아니지만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 그럼 차를 사줄까? 됐거든. 우리 이사 가려면 돈 아껴 써야 돼. 알았어. 대신 진짜 위험한 밤 시간엔 안 하는 거다. 응? 그렇게 저는 대리운전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남편의 말처럼 밤이 아닌 밝은 대낮에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술 마시는 사람보다 정말 힘들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호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진상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르셔서 왔는데요? 왔어. 어머, 당신 엄청 귀엽게 생겼다. 낮부터 얼마나 술을 마신 건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나랑 한 잔 더 할래? 저 손님, 저는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거 대리기사 부르면 되지. 너 너무 귀여운데 나랑 한 잔만 더 하자. 응? 야야,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차에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진한 향수 냄새와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섞여 아주 기분 나쁜 향을 뿜어내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고 보니 손님은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방화동이에요. 주소는 제가 찍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돈. 10,000원은 서비스예요.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방화동까지 가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이런 독한 냄새를 맡으며 가야 하는 게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술집 여자 같은데 원래 손님의 신상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실례지만 이 사람은 안 궁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평범하지 않은 치마에 가슴이 다 보이는 상의, 그리고 얼마 전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봤던 공연 속 주인공들보다 더 진하게 한 화장.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이러고 있는 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상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한 잔 더 안 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너도 내가 커피 판다고 무시하냐? 손님, 힘드실 텐데 빨리 들어가 보세요. 야이씨, 빨리 안 들어오냐? 가면 되잖아. 여기 차 키요. 수고하셔. 낚아채듯 키를 가져간 남성은 여성 손님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다행이면서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찝찝한 기분이 뭐 때문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혼이요? 지금 재혼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겠다고 폭탄 발언을 하신 겁니다. 아니,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아직 3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남 평생 호라비로 늙어 죽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다 필요 없다. 곧 있으면 니들 새어머니 올 테니까 오면 인사 잘하고. 알았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분을 만나신 건지, 저와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재혼할 상대 여성을 불렀다는 거에 1차로 놀라고, 세상에서 시어머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새 사람을 찾았다는 거에 2차로 놀라고 있는데, 시아버지와 재혼할 사람이라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3차로 기절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요. 어머, 네가 건우구나? 넌 건우 부인이고? 남편, 아니 저보다도 어려 보이고 아버님과는 20살, 아니 30살은 차이나 보이는 여자애가 들어와선 마치 어머니인 양 행세를 하는데, 기가 차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버님 집을 나왔습니다. 당신도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냥 기분이 좋아 보이시길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구나라고 생각했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버님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말려야지. 하지만 저희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아버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회유도 해보고 남편이 화도 내보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넌 그 아이랑 재혼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아버님께서 그분에 대해 저희에게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죠.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그분도 아버님처럼 재혼인지 아니면 초혼인지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주시고 무조건 재혼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님.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난 그래도 그 아이가 좋아. 이제 이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알았어? 시아버지의 호통에 할 말을 잃은 저와 남편은 그 후로 시아버지 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소식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따로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가 아리니? 네, 그런데 누구시죠? 네 시어머니다. 와서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3시까지 집으로 오렴. 자신을 시어머니라고 밝힌 사람은 3시까지 집으로 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자신이 내 시어머니라면서 3시까지 집으로 오라는데 이거 진짜인가? 맞을 거야. 뒷자리 땡땡땡땡 맞지? 응, 맞아. 당신한테도 전화했어? 응, 나도 받았어. 나는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끊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남편은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시간 맞춰 시아버지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꼭 먼저 연락을 해야겠니? 부엌 가서 과일 좀 내와라. 네? 아리 왔니? 네, 아버님. 이 사람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서요. 저만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와서 앉아라.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걸 5분도 안 돼서 깨달았습니다. 자기야. 나 여기 딸기 흘렸잖아. 아이고, 흘렸어요? 있어봐. 내가 닦아줄게. 시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셨던 걸까요? 보아하니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것 같고 어디 다방이나 술집에서 사람 접대하고 다녔던 것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아무리 집안이라지만 본인 입으로 자기는 시어머니고 저는 며느리라고 그런 말을 했으면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던가요. 어디서 속옷 같은 옷을 입고 꼴에 시어머니랍시고 어른 행세를 하려는 게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했던 예상대로
저 시어머니라고 행세하는 사람은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하고는 3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꼴불견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저는 한 번 본 사람은 잘 잊지 않거든요. 저 목소리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데 계속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니, 아들 인사를 받고 싶다길래 왔어요. 참, 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면 그 천박스러운 옷 좀 어떻게 바꿔 입으실래요? 아버지, 동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짓 그만하시거나 이사를 가세요. 저희까지 창피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얘 좀 봐라.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남의 가족 얘기에 알아서 빠지는 눈치는 없나? 남편과 저에게 점점 다가오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방화동까지 간다던 그 손님이었어요. 방화동! 당신 방화동 살지? 아니거든. 나 노년 살거든. 논현동 어디? 너희 둘 다 어머니한테 못하는 짓이 없구나. 얼른 가라 집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희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방화동은 무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며칠 전에 태운 손님 같아. 너무 닮았어. 그래? 그리고 향수 냄새도 똑같아. 나 사람 잘 기억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잘 알지. 방화동이 집이란 말이지? 그런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상관없어. 나 다시는 아버지 안 볼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여자가 나타나서 어머니 행세를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데 남편은 오죽할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 한순간에 돌변하실 줄 몰랐어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와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나이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뭐에 홀리신 건 아닌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흉을 보든 말든 동네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조금만 수군거려도 그 여자가 다가가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캥기는 게 많은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얘 아가. 이렇게 큰 아기가 어딨어요? 아주 말끝마다 말대꾸네. 참. 지금 우리 둘만 있어서 하는 얘긴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하지 마. 꼴 같지도 않으니까. 너처럼 근본도 없는 게 어디 감히 우리 어머님 자리를 넘봐? 너 어디서 몸 굴려먹다 왔냐? 우리 아버님은 또 어떻게 꼬셨고 온갖 남자들한테 빌붙어서 그러고 살다가 어떻게 우리 아버님까지 꼬셨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내 시어머니를 하고 싶다면 이지랄 하지 말고 얌전히 살아. 사람이 수치심이라는 걸 알아야지. 아,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나? 닥치지 못해?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이런 말을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보나마나 우리 아버님께 이르겠지. 니까짓게 나를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할 건데? 너랑 친하게 지냈던 술집 조폭들이라도 데리고 올 거야? 어? 누구는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참나요.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갈 거였어요. 너랑 같이 있으면 네 몸에서 나는 냄새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아. 이게... 뭐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아버님 댁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어르신이 저를 측은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잘 지내시죠? 아이고, 바람 잘 날 없어서 어떡하니? 괜찮아요. 들어가 보세요. 그려, 조심히 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아버지께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죠. 분명 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 여자가 시아버지께 다 일렀을 게 뻔하니까요. 아리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어? 굳이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그 여자의 애교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리양한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며느리 아직 전 시어머니가 많이 그립지? 내가 그 마음 다 이해해. 시어머니랑 정말 친정엄마처럼 지냈다며. 얘기 들었어. 나는 친구 같은 시어머니가 될게. 응? 우리 잘 지내보자. 정말 지랄도 가지가지 아닌가요? 이거 봐라. 네 시어미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직성이 풀리디? 어? 죄송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잘 지내보자. 네. 많이 마음에 안 들고 꺼림직했지만 시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을 보니 자신이 이겼다는 승리의 미소를 짓더군요.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관심 없으니까. 그날은 대충 그렇게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별일도 없으면서 저를 자꾸 집으로 부르는 그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여자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보다 어려도 난 네 시어머니야. 존댓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구나. 겨우 이 말 하려고 날 부른 건가? 이게 또 정말 머리가 멍청하네.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말고 아버님 계실 때 얘기하면 내가 제대로 대답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게 왜 자꾸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잘 들어. 나는 네 시어머니고 넌 내 며느리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더니 정말 집에 시아버지가 계실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와중에 제 남편은 무서운지 남편한텐 연락도 안 하고요. 그저 제가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당하고도. 와서 빨래 좀 널어놔라. 왜요? 왜라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빨래 좀 시킬 수도 있지. 네가 인정 안 한다고 해도 난 네 시어머니야. 까불지 말고 빨래 정리해. 시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 여자를 시어머니로 인정하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강요한다고 되는 건가요? 제 마음이 따라야 하는 거지.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은 왜 해야겠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더라고요. 다 된 빨래를 건조기에 넣고 있는데 여자가 다용도실로 들어왔습니다. 봤지? 네 시아버지가 내 편 드는 거? 까불지 마 이제. 네네, 좋으시겠어요. 이거 끝나면 설거지도 좀 해놔. 난 우리 자기랑 나갔다 와야 하니까. 저기요, 이상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나를 지금 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따져볼까?
나는 이 집 식모가 아니라 며느리고 당신은 시어머니면 채통을 지킬 줄 알아야지. 그렇게 갑질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시키는 것만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단순하네. 내 앞에서 정말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으면 교양부터 챙겨. 그래야 내가 뭘 배우고 따르지. 교양이 뭔지는 아냐? 뭐? 교양? 이게 진짜! 당신 안 나오고 뭐해? 나가요. 너 두고 보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른 대접이 그렇게 받고 싶은지 집으로 부르는 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젠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선 제가 대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밖에 나오면 더 깍듯하게 시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시어머니, 그리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람들은 이 기괴한 관계를 보곤 항상 수근거렸고, 밖에 나올 때 꼭 시아버지를 데리고 나오는 여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곤 밖에선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 소리를 실컷 해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요상한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1시쯤 잠실역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콜이 들어와 얼른 갔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새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진한 화장에 역겨운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떡이 돼 인사불성이 된 시모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남자 품에 안겨 몸을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왔어? 얼른 타. 가자. 요 옆에 신천 모텔촌으로 좀 가줘. 자기야, 그때 그 모텔 물침대 진짜 좋지 않았어? 맞아. 거기로 가자. 뭐예요? 안 가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아까 말 못 들었어? 제가 저 여자분을 잘 알거든요. 오늘은 술에 너무 취하셔서 댁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 시댁에 도착한 저는 그 새벽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받고 놀란 시아버지는 내려와서 그 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저랑 남편이 계속 말렸죠, 아버님.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집에 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 남자랑 모텔 가려고 한 거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 말을 잃으신 아버님은 여자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시더니 남자의 뺨을 갈기셨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내 여자랑 놀아나? 선배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랑 아버님도 아는 사이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 새벽에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버님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여자의 차를 끌고 여자의 원래 집인 방화동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 사이에 도망치려는 남자까지 붙잡아 차에 넣고 걸리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달려 그녀의 방화동 집에 도착했죠. 야, 정신 차려. 야! 뺨을 툭툭 건드려도 정신을 못 차리자 저는 여자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 쌍년아, 정신 차리라고! 아파요. 뭐야, 오늘은 새로운 플레이야? 자기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진짜 또라이네 이거. 저기 아저씨, 당신도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얘 업고 앞장서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곧 있으면 우리 남편 도착할 테니까. 지금 이대로 집에 가도 죽고 도망가면 더 죽어 당신.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여자를 얻고 앞장선 남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웬 아이 신발이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분위기가 쎄한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집에 있는 누군가가 깬 건지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문에서 나온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오는 거야? 뭐라고요? 얘야, 방금 너 뭐라고 그랬니? 아줌마는 누구세요? 우리 엄마랑 같이 커피 파는 아줌마예요? 맙소사. 여보! 2년 당장 술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요. 당장! 아가야, 졸립지? 다시 들어가서 잘까? 찬물 몇 바가지 맞고 대충 정신을 차린 여자는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놀라 자빠졌습니다. 역시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너 방화동 사는 거 맞았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래.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네가 아까 잠실에서 콜 불렀잖아. 대리운전. 나 대리운전하는 거 몰랐어? 섭섭하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설명해라. 평소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던 남자는 저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던 여자를 저의 시아버지께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죠. 꽤 큰 회사를 굴리고 계신 아버님의 돈을 훔치기 위해 사랑하니 어쩌니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이미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고요. 같이 살고 있는 시아버지 회사의 직원인 이 남자는 아이의 아빠도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 개족보였어요.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우리 아버님이랑 혼인신고도 했지?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응? 내가 이렇게 빌게. 하라는 거 다 할게. 제발 우리 아기 봐서라도 봐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비는 건 판사님 앞에서 비시고 자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얼마나 뜯어갔는지 확인해봐. 아직 계획 실행 전이라 돈 뜯어간 거 없어. 정말이야. 쫙. 저는 여자의 뺨을 한 번 더 갈겼습니다. 그게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야? 감히 우리 어머님 자리를 넘보더니 우리 아버님 돈까지 넘봐? 이게 진짜 죽으려고. 어쨌든 계획은 다 했다는 거네. 지금 너가 한 말 다 녹화했으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그리고 두 사람을 바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충격이 크신 아버님은 누우셨고 회사는 남편이 수습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어머니 소동은 말도 안 되는 사기로 결말이 났고 충격이 너무 크셨던 시아버지는 꽤 긴 시간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그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충격에 돌아가시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다닌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징역을 살게 됐고 건강을 찾은 아버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6주기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그 사이에 저와 남편 사이에 귀여운 꼬물이가 탄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셨다면 아주 좋아하셨겠죠? 여러분,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보람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긍심도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아기가 깨려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